오늘은 시계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촬영실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안에서 리뷰할 때와 밖에서 리뷰할 때 시계를 바라보는 생각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볼워치의 아이코닉 마블라이트입니다. 이미 볼워치의 시계를 여러 번 리뷰해왔고 마블라이트마저도 디테일한 리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디테일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제가 만약에 볼워치라는 시계 회사를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엄청나게 다양한 시계 브랜드 중에서 이 시계 브랜드의 메리트, 이 매뉴팩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는 시계를 왜 차고 있지라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시간을 보려고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손목에 이 불편한 쇳덩어리를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가의 쇳덩어리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시간을 읽기 위해서 시계를 바라보는가? 그래서 한번 세봤습니다. 10번? 아니에요. 5번?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인식하는 건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서였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시간을 읽기 위해서 많은 재화와 불편함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읽지 않는다면 굳이 시계를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린 이 물건을 나는 왜 붙들고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을 내지 못했지만 이번 리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볼워치는요, 영어로는 인스트러먼트, 번역하면 도구, 시계어로는 툴워치, 이것을 럭셔리로 해석하고자 하는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모든 브랜드의 근원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핵심을 붙잡고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시작한 여러 브랜드들, 현재의 롤렉스, 서브 마리너를 보고 툴워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현재의 까르띠에 산토스를 보고 파일럿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오메가는 아직도 툴워치 같기도 하고, 수단으로서의 도구와 목적으로서의 럭셔리가 각각 분야의 강점이 있는 여러 워치메이커들과 경쟁하면서 하나의 브랜드 안에 녹아있을 수 있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볼워치는 그것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마블라이트는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시계 브랜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름대로의 길을 닦아온 시계 전체의 히스토리를 하나의 아이코닉에 담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 1950년대 혹은 1960년대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클래식한 도피네인즈, 초침 위에 빈티지한 엠블럼, 라듐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시계에 사용되었고 그 유해성이 알려진 이후 스위스와 일본이 루미노바라는 현대의 발광 물질을 개발하기 이전에 대략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삼중수소, 트리듐 야광, 현대 시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담백한 다이얼 질감과 색감, 현실적인 인스트러먼트를 추종하는 테크니컬 영역의 내력과 럭셔리 워치에서나 볼 법한 수려한 곡선 위주의 케이스 쉐입, 901 스틸 소재, 그리고 브러싱보다는 폴리싱 위주의 마감 방식, 강력하고 묵직한 브레이슬릿과 대비되는 가볍고 얇은 스틸 스포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버터플라이 버클, 어느 한 시대의 시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굉장히 포괄적인 아이코닉 워치라 생각합니다. 다이얼은 블랙 매트 다이얼입니다. 썬레이같이 빛의 양에 따라서 다이얼의 느낌이 달라지는 계열이 아니고 일반적인 군용 시계에서 볼 수 있는 건조한 질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촉촉한 느낌도 아니고요. 어느 각도 어느 환경에서나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중성적인 매트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 위에 다양한 색을 발광하는 트리듐이 유리 튜브 안에 들어가 있고 빛을 모아야 하는 축광 방식이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방식입니다. 전자의 경우 비교적 환하지만 강한 빛이 필요한 데다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둡지만 트리듐의 반감기만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선작업이 필요 없고 비교적 일정한 야광 밝기를 유지합니다. 40mm의 사이즈, 13.6mm의 두께, 47mm의 러그 트러그, 20mm 러그, 무게 165g, 무브먼트 칼리버 RR1103의 COSC 인증, 27개의 마이크로 튜브와 8000A의 항자성 901 스틸 소재, 무반사 코팅이 들어간 플랫한 사파이어 글래스와 사이클롭스, 아모르티저 충격 방지 시스템, 10바, 100m 방수.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정말 보편적입니다. 사이즈, 두께, 러그 트러그, 러그, 무게, 스펙상으로는 전형적인 현대시계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러그의 디자인과 비율, 길이를 컨트롤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얼이나 핸즈 브레이슬릿 이런 부분보다 러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시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러그라 생각하는데 러그 너비의 비율을 실패하는 브랜드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영역이지만 그것을 실제 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케이스 위에 구현하면서 케이스의 두께와 러그의 두께, 러그 투 러그, 착용감, 디자인, 거기다 브레이슬릿과 무게 밸런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못 잡는 브랜드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시계만 바라봤을 때는 되게 예쁜데 막상 손목에 올리니까 별로네. 시계는 정말 별로 같았는데 손목에 올라오니까 괜찮네. 마블라이트는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RR1103-C, 에타 2824-2 또는 셀리타 SW200-1을 베이스로 볼워치의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무브먼트입니다. 38시간의 파워 리저브의 COSC 인증을 받았습니다. 와인딩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타 무브먼트의 사각거림에 쫀득거리면서 타이트한 느낌을 추가했고, 무브먼트는 아모르티저 충격 방지 시스템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무브먼트의 손상을 보호하며 5000GS의 충격 저항을 가집니다. 케이스백은 솔리드백으로 단단하게 닫혀있고 크라운을 끝까지 잠그게 된다면 크라운이 미드 케이스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크라운 자체가 걸리적거릴 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보이는 듯해요. 브레이슬릿은 버터플라이 방식의 폴딩 버클입니다. 버터플라이 방식의 브레이슬릿은 두 개의 단점이 있어요. 빠른 사이즈 조정을 가능케 하는 장치를 달기가 어려워서 손목에 딱 맞는 핏한 착용감을 얻기가 어렵고요. 얇은 구조물 하나로 서로 떨어진 두 개의 브레이슬릿을 단단한 결착력을 유지하면서 연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브레이슬릿을 서로 겹치면서 추가적인 걸쇠를 활용하는 버클 방식, 보통 다이버워치나 툴워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방식은 두 개의 브레이슬릿의 결합이 버터플라이 방식에 비해서 아주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젠타 계열의 시계나 가볍고 컴팩트한 데스크 계열의 시계에는 이런 버터플라이 방식의 버클이 종종 사용되는데 이 버클을 잘 만드는 브랜드는 정말 드뭅니다. 저가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위쪽 하이엔드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버클의 빌드 퀄리티가 정말 좋다, 튼튼하다 라고 평가할 만한 브랜드는 바셔런 콘스탄틴의 오버시즈, 제라드 페리고 로레아토 정도 말고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보러치는 사이즈 조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반 링크의 절반의 절반 사이즈의 링크를 추가적으로 넣어줬어요. 결착력은 스틸의 빌드 퀄리티와 강성만으로 잡았습니다. 버클을 잡아주는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버클의 방향성을 부여한다든지 추가적인 걸쇠를 단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디테일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제게 이 시계라는 것은 나는 이것을 통해 시간을 바라봤다라는 과거를, 제 삶의 흔적을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점점 더 단순히 시계를 잘 만드느냐를 따지기보다 그 워치메이커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철학을 지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